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충남 아산, 충북 진천 주민들의 응원 문구가 국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무사히 돌아가시길 빕니다. 우한 형제님들 생거 진천에서 편히 쉬어 가십시오. 네, 느닷없는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생업을 중단하고 가족과 격리된 우리 이웃들입니다. 당연히 힘내서 잘 버텨내라고 우리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도 긴 시간을 방역과 진료 현장에서 자신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는 의료진과 지원 인력들에게도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FM 94.5 YTN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문제는 중국 우한에 다녀오지 않고도 감염된 2차 감염자가 2명 발생했고 3차 감염자로 확인된 환자도 있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무려 5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7번째 환자는 지난 23일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28살의 남성입니다. 8번째 환자 역시 지난 23일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인천으로 들어온 62살의 여성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환자 중에선 가족 간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첫 3차 감염입니다. 3번째 환자와 식당에서 접촉해 감염된 6번째 환자가 다시 가족 2명을 감염시킨 겁니다. 5번째 환자와 접촉했던 지인 1명의 감염도 확인돼 2번째 2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도를 판단을 해서 조사 대상 환자에 대한 사례 정의와 접촉자의 기준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관리 방식에 대한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새로 확인된 7번 환자와 8번 환자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다는 겁니다. 밀접 접촉자 등 역학조사 대상이 상당히 커질 걸로 우려됩니다. 이딴 환자 발생과 3차 감염 확인, 여기에 교민들의 입국이 겹쳐지면서 지역 간 전파를 막기 위한 검역 당국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이번 3차 감염자는 3번 확진 환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6번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6번 환자는 3번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한 밀접 접촉자였지만 일상 접촉으로 분류돼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보건당국의 분류 오류로 3차 감염까지 불러온 셈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첫 3차 감염자 2명은 모두 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적 없던 6번 환자는 3번 확진자인 50대 남성과 함께 식사하면서 전염된 국내 첫 2차 감염자였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밀접한 거죠. 최소한 2m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식사를 했고 우리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6번 환자는 밀접 접촉이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물품도 같이 쓰지 않는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했지만 격리 없이 보건당국이 모니터링만 하는 능동 감시만 받는 일상 접촉자로 취급된 겁니다. 애초 제대로 분류만 됐다면 3차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었던 건데 보건당국의 분류 오류로 가족 2명이 감염에 노출된 셈입니다. 발병한 게 저녁 식사 후 호텔이 아니라 그날 당일 오후 1시 정도부터 6번 환자의 그 접촉의 강도를 저희가 재분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 접촉자를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3차 연쇄 감염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부랴부랴 능동 감시 등 감염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능동 감시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아직 신종 코로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한 수준은 아닌 만큼 정부 위기 대응 태세는 3단계인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 밤 중국 우한으로 2번째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직 우한에는 귀국을 신청한 350여 명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첫 비행기 출발 때도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늘 출발은 중국과 협의가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1시간쯤 뒤인 8시 45분에 이 두 번째 전세기가 이곳 김포공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중국 우한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그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민들을 태우고 새벽 2시 45분에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새벽 6시 반쯤 도착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 이 전세기에 함께 탈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출국장으로 들어왔는데요. 2차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장을 맡은 이상진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1차 때보다 신속하게 검역을 진행해서 이 예정대로 2시 45분 우한 출발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비행기로는 몇 명이 오게 됩니까? 네, 외교부는 이 전세기 우한에 있는 그 교민들 중에 이 전세기 신청을 한 사람이 모두 720여 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날 비행기로 368명이 이곳 그 김포공항으로 도착을 이미 했습니다. 남은 350여 명은 오늘 비행기로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전세기에 탑승할 교민들은 우한시 외곽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 탑승 인원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요.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의 말 들어보시죠. 현지에 아직도 한 350명 정도가 지금 귀국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밤에 출발하는 그 임시 항공편에 모두 귀국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마지막 전세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외교부는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 인근에 우리 국민 1,000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은 200~300여 명이 추가로 원하면 그때 추가로 수송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첫 번째 항공편은 인천에서 출발했는데 오늘은 김포군요. 네, 어제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오늘 아침에 이곳 김포공항에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같은 비행기가 운행이 되는 겁니다. 같은 비행기를 사용하면 검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3시간에 걸쳐 환기와 소독을 했고 혹시 모를 오염은 다시 차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국 측 검역 기준을 통과한 유증상자에 한해서 어제 비행기에 태울 때 1등석에 태우는 방식으로 분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증상자 그리고 무증상자를 분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늘 오전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우리 교민 368명이 김포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18명은 귀국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현재 양호하다고 합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중국 우한 일대 교민 368명 가운데 유증상자는 모두 18명입니다. 12명은 우한에서 출발하기 직전 탑승 게이트에서 본인이 작성한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유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장갑, 앞치마를 착용하고 1층 1등석에 앉아 귀국했습니다. 나머지 무증상자는 마스크만 쓰고 1층 이코노미 클래스에 착석했습니다. 1등석의 좌석수도 12석, 유증상자도 12명이어서 이분들은 다 1등석으로 이제 배치를 했고 의료진과 신속 대응팀은 2층에 탑승을 했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고막 체온계로 전체 탑승자의 체온을 쟀고 여기에서 6명이 37.5도 이상으로 확인돼 유증상자로 추가 분류됐습니다. 모두 18명의 유증상자 가운데 14명은 국립중앙의료원, 4명은 중앙대병원으로 각각 이송됐습니다. 이들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검체를 확보한 방역당국은 정밀 진단을 거쳐 확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 수용에 반발하던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주민들이 막판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포용성과 시민 정신을 발휘해 교민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았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인근에서 밤샘 농성까지 했던 주민들. 하지만 막상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SNS에서는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교민이 귀국한 상황에서 더는 막을 수 없는 만큼 따뜻하게 포용하자는 여론이 번진 겁니다. 급기야 진천과 아산 주민들은 수용 절대 불가를 알리는 현수막을 하나둘 자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천 혁신도시 주민들은 우한 형제님들 생거 진천에서 편히 쉬어 가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철벽 방어할 기세였던 주민들이 입장을 바꾼 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설득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수용 찬성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철저한 방역 대책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이제 국민이고 하니까 이제 받아들여야죠. 방역 철저 그런 거 주민의 이제 감염이 될 수 없지 않게 그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대처를 해달라. 해당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안전에 한치의 오차도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한에서 온 우리 국민들이 이곳 임시생활시설에서 안전하게 대구로 귀가하실 때까지 제 모든 직무와 회의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곳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바이러스 병원군의 보호시설 밖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철통 같은 시설 관리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애초 거센 반발로 최악의 상황이 예상됐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우한 교민을 태운 차량은 임시시설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오늘 막 귀국하신, 그래서 현재 진천 인재개발원에 계신 교민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아, 네.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우선 시간 순대로 좀 찬찬히 여쭤본다면 우한의 교통이 통제됐기 때문에 공항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혹시 없으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걱정한 만큼 통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되게 이제 공항 통제를 경험해 본 바로는 공항 건물에 들어갈 때 중국 당국이 아마 막고서 한 사람씩 다 검사를 했겠죠? 네, 열화상 카메라로 검사했습니다. 아, 카메라로? 예. 예, 카메라로 다 검사. 그럼 거기서 한 분이 걸려가지고 되돌아가게 됐다는데 그것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는 안 걸리고 저쪽 비행기 앞에 이제 우리가 탑승하기 전에 검사할 때 걸려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국 수속할 때 네. 체온에서 걸렸단 말씀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맨 처음에 도착을 통보받은 시각은 몇 시까지 모이자고 했습니까? 원래는 30일 15시 비행기였는데 예. 예, 새벽 비행기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통보는 미리 받으셨습니까? 저녁으로 바뀌었다고? 통보는 예, 미리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톨게이트 쪽에 모이셨나요? 톨게이트 쪽에 모인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직결지가 4군데 있었는데 저는 광구 직결지, 제일 직결지로 가서 저쪽 시내 직결지로 가서 이제 톨게이트 바로 들어가서 공항으로 바로 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셨군요. 예. 네네. 혹시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은 공항까지 오는데 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 들으신 게 있는지요?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는 몇 시간이나 기다리셨습니까? 몇 시간이라 제가 대여섯 시간 된 것 같습니까? 네, 대여섯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체온은 중국 당국이 공항에 들어설 때 한번 이제 쟀겠고, 네. 그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 수속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쪽에서 잰 거겠죠,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비행기 안에서는 뭐 특별한 움직임 같은 건 따로 없었습니까? 예, 비행기 안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의료진이나 지원 인력들은 다 2층에 타시고 1층에서만 이제 기침을 좀 하시거나 열이 있으신 분은 네. 앞쪽에, 네, 네. 증상이 없으신 분은 뒤쪽에 이렇게 되겠군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 비행기가 한꺼번에 2대가 가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띄워 앉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혹시 비행기 뭐 좁거나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요? 좁아서 불편했죠. 뭐가 불편하셨다고요? 좁아서 불편했고 사람 간 접촉이 이제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 감염될까봐 불안했죠. 아무래도 바싹들 붙어 앉으니까 좀 불안도 하셨겠고. 네. 예. 그러면 인재개발원이라고 지금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임시로 마련된 곳에 도착을 하시니까 대충 몇 시쯤이셨습니까? 대충 제가 좀 빨리 도착해서 1시 40분쯤에 도착했어요. 예. 그래도 바로 도착을 하셨고. 일단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한번 체온 체크를 하셨겠죠? 검사 받고. 여기서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네. 일단 방은 배정 받으셨고요. 저것만 검사 하나만 받고. 검사 하나 예. 받고. 예. 일단 방에는 화장실, 욕실 다 이제 갖춰져 있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이제 당국에서 거기 이제 지원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아마 당부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을 당부 받으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면회가 금지되고. 면회 금지. 예. 이제 방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예, 시설 안에서는 순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네. 예, 방 밖으로 혹시 나가게 되려면 미리 뭐 얘기를 하고 허락을 좀 구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방에 혹시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이틀은 뭐 괜찮지만 며칠 더 지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정원 산책이라도 좀 하고 싶고 하실 텐데 좀 갑갑하시더라도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가족들하고 연락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연락은 자유롭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시설에 일단 어떻게든 불편하지만 거기 머무시는 동안이라도 하루의 스케줄이 언제는 검사를 받으니까 자리에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때마다 지금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으로 예. 미리 안내를 저희가 하는군요. 이제 방 안에 이제 다 격리돼 있기 때문에 예. 방송으로. 예. 언제 몇 시에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고. 예. 예. 근데 우한에서 기다리실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배고픔입니다. 식사. 예. 그럼 하루에 3끼는 드시긴 드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면 2끼로 해결해서. 라면 2끼로. 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라면 2끼로 계속 버틴 게 며칠 그러신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거 한 일주일 정도? 8일? 예. 7, 8일 정도. 나가서 뭐 사 먹거나 하기는 좀 불편하셨던 모양인데요? 불편한 게 아니라. 예.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무서워서. 예. 알겠습니다. 그 가족들하고 연락은 자주 하십니까? 네. 예. 자주 하시고 무슨 얘기 나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신 곳에서 이제 14일간 격리돼서 나름대로 뭐 진료받고 검사도 계속 받으시다가 아무런 증상 없고 건강하시다고 해서 나가게 될 경우는 집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어디 들리셔야 되는 급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급한 일은 없고 이제 바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집으로. 예, 그럼 가족들을 만나게 되시겠군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한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뭐 마음도 심적으로 고통도 있으셨을 거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일단 뭐 머물 곳에 임시로라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잘 쉬시면서 건강 확인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실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만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거센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공식 집계 결과 확진 환자만 10,000명에 육박합니다. 하룻밤 사이 2,000명 단위로 급증한 겁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중국 내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내 의심 환자 규모는 15,0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하룻밤 사이 3,000여 명이 늘어난 건데 이런 증가세가 더욱 불안감을 키웁니다. 我们也响应这个政府的发的那个号令呢，就是说都基本上都待在家里，不出门，所以街上人流量也少。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자 중국 당국은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예방 통제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며 가장 엄격한 방역 조치를 도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WHO의 건의에 따라 중국과 함께 신종 코로나에 대응해 세계의 공공위생 안전을 수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급속히 불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 앞에 중국 당국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문을 열 우한의 임시병원 2곳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 우한과 주변 지역에서만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정도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봉쇄를 한 상태에서 의료진 6천여 명을 투입했지만 우한의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피로와 감염 때문에 한 병원에 5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가 격리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每次出去以后脱下防护服，里面的工作服全都是湿的，可以说可以拧下水来，非常辛苦。 현재 중국 당국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우한 외곽에 공사 중인 조립식 임시병원 2곳입니다. 지난주에 터닫기를 시작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잇따라 모두 문을 엽니다. 雷神山医院的总体建设的进度是已经完成了40%，预计在2月5号的时候呢能够完工交付，到时候病人就可以入住了。 지난 2003년 사스 창궐 때 베이징 샤오탕산에 임시병원을 지어 기세를 꺾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보여주는 실시간 고정 카메라 영상에는 동시 접속자가 6천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전염의 공포로 집안에 갇혀 있다시피 한 사람들이 임시병원의 완공을 기다리는 겁니다. 명절 연휴가 추가 연장이 안 된 지역은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해야 돼서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이동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는 귀성이나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 안에 스스로를 격리시킨 채 당국의 추가 대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발병이 보고된 건 지난해 12월. WHO는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But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특히 1월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가 끼어 있어 수많은 중국인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WHO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전염병 통제를 높이 평가하며 사태를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HO가 주저하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나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각에서는 WHO의 이런 모습이 막대한 지원금을 앞세워 유엔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형적인 눈치보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HO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고 굳이 강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This declaration is not a vote of no confidence in China. On the contrary, WHO continues to have a confidence in China's capacity to control
the outbreak. 늑장 대처에 더해 WHO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3일 올린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위험 수준을 보통으로 표기했다가 26일 갑자기 높음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WHO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국제사회는 애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계속해서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의 김호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추가 확인된 사람까지 해서 이제 환자가 11명이 됐습니다. 11명, 뭐 한 4명에서 멈췄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며칠 사이에 또 확 늘었는데 이건 일단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이 수백 명이고 거기다가 또 어떤 이제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겁니까? 어느 규모까지는? 예,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 2차 감염과 3차 감염 합해서 4명이 나왔다는 것이 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2차 감염자가 지금 2명, 예. 다시 3차 감염자도 2명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걱정인데 그러니까 우한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감염이 됐고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다시 감염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보시기에는 3차 감염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이제 이 3차 감염자가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2차 감염자, 즉 처음에 진단받은 3번 환자의 접촉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예. 이 사람을 자가격리자로 분류하지 않고 능동감시자로 분류를 하다 보니 이제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다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가족하고도 계속 접촉하게 되고 그래서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재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깨닫기는 했지만 조금 늦었어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에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환자의 증상을 3번 환자의 증상 발생 시각을 예.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7시쯤에 증상이 발생했다 했는데 좀 더 캐묻고 하다 보니 1시부터 조금 더 몸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7시 이후에 접촉한 사람만 자가격리를 했다가 예. 다시 이제 1시 이후 접촉한 사람까지 자가격리로 바꾸다 보니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연락 오 기침 난 게 언제부터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뭐 점심 먹고 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녁에 1시간 정도 저녁 먹기 전 그 전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은 이제 저녁 이후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제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가격리라고 하면은 집에서도 가족과 이렇게 가능한 한 제한적인 접촉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예,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집 안에서도 가족하고의 접촉도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밥도 따로따로 먹고 방도 따로따로 가능하면 화장실도 따로따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당부를 하면 다들 지키시긴 다 지키실까요? 지킵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현황을 보면 22개국에서 129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중국 말고 또 우리나라 말고 다른 곳에서도 3차 감염까지 나와 있나요? 아직까지 3차 감염은 못 봤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2차 감염까지 나온 나라는 꽤 있습니다. 네, 2차 감염까지는 꽤 있고 2차 감염 그리고 3차 감염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외에서도 처음으로 한 명이 군산에서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제 지역사회 확산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발견된 11명이 우리가 다 접촉 경로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접촉 경로를 다 알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나온 거고요. 만약에라도 누군가 진단이 됐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이제 접촉 경로가 이제 빠진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다 감시 대상이라고 흔히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다들 발견이 되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걱정이 큽니다. 근데 이제 3번 환자와 6번 환자가 밥을 먹었던 식당, 그다음에 5번 환자가 들렸던 영화관, 일단은 뭐 통제를 하면서 소독도 다시 했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인 방역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까? 소독을 하는 거가 충분하고요. 사실 메르스 때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환자가 왔다 간 곳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도 어떤 소독 방법이 가장 좋으냐 이런 것도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은 정착이 됐고 그 메르스 때도 사실 환자가 왔다 간 지역에 들렸던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이 겁나서 안 가기도 했었는데 그 지역에 갔다고 해서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라 5번 환자가 갔던 영화관에 그 시각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자진해서 좀 체크도 하고 신고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같은 시간에 같은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봤다.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연락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내가 3회 영화를 같이 봤다. 그러면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보건소에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글쎄요, 카드로 끊었다면은 다 이렇게 체킹은 될 텐데. 저희가 메르스 때를 지나고 환자의 모든 동선을 개인의 사생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밝히기로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까 이제 우한에서 막 비행기를 타고 오늘 오전에 도착하신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당국이 엄격하게 체온을 재고 열이 안 난다고 해서 들여보냈고. 입국 통과 때 한 번 더 하고, 근데 나중에도 발견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몸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점점 오르락내리락 하나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렸을 거고 이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사실 없는 병도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도착한 사람을 뭐 검체 같은 걸 이제 검체를 채취해서 조사를 얼마나 걸립니까? 확정되기까지? 처음에는 한 2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24시간? 왜냐하면 처음에는 2단계로 검사를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가 맞는지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줄여가지고 6시간 만에 한 번에 검사를 하게 돼서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짧아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유증상자로 분류되신 18명은 바로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또 중앙대병원 이렇게 나눠서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상이 없으면 다시 와서 14일을 채워야 됩니까? 시설에서 아니면 그렇죠. 14일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뭐부터 하게 됩니까? 이럴 경우.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되고 가능하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래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침이 나지 않거나 가래가 없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깊이 있게 이제 숨을 쉬면서 이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검체 채취하고 격리실에서 검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격리실에서 또 기다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묵게 되는 환자 병실에는 그럼 감압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그렇죠. 병실인가요? 음압 시설이 되어 있는 격리 시설에 묵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6시간이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했는데 아마 그 검체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리는군요. 그것도 그렇고 한꺼번에 이제 많은 사람의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가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저렇게 격리돼서 수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어떻게든 따로 격리돼서 이제 숙소를 잡으신 분들은 어떤 것들을 제일 지켜야 되는지 주의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수칙은 다 잘 지켜야 되지만 본인의 건강 관리는 그 안에서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제 일단 건강하신 분이니까 한 방 안에 혼자 있더라도 시간 맞춰서 이제 일어나고 시간 맞춰서 맨손 체조라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고 뭐 예를 들면 한 뭐 20권쯤 되는 박경리 씨의 토지 소설을 2기회에 본다든지 그래서 뭔가 하나 목표를 세워놓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면역력은 나빠지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겠군요.
전 세계적으로 보실 때 이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언제쯤이면 나름대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는. 이제 중국 외의 국가에서는 예. 중국에서 이제 나가는 거를 많이 제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사결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WHO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보건 시스템이 좋지 않은 나라, 예. 보건 수준이 좀 낮은 나라가 만약에 이런 환자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이제 뭐 우한과 베이징 뭐 이렇게 큰 도시는 관리를 좀 잘 하겠지만 예. 혹시라도 지역 간의 격차가 있어서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예.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WHO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긴 했습니다만은 지켜보시기에 좀 미온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주일 전에 했으면 예. 더 좋았을 텐데 그때도 이제 15명 중에 의견이 반반이었다고 하는데 예. 그야말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어차피 하게 되는 거면 조금 일찍 예. 좀 철저하게 해주면 하는 예. 바람도 하긴 있었는데 예. 그런 거군요.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된다며 내각에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 같은 대통령의 일정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맞춰 수정할 예정인데 방역 강화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별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된다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에 맞춰 대통령 일정도 수정할 거라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에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 현장 국무회의 등을 열어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루 전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이후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더 강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2개의 축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을 종식하기 위한 방역 대책 강화가 한 축이라면 감염 확산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게 또 한 축입니다. 과도한 불안 심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제 관련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청와대가 언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입국 금지 결정은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인데 아직 답변 시기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이 8일 만에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답변 검토에 들어간 청와대는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처 동향까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발 늦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I'm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over the global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국내 확진자가 늘자 야당은 중국인 입국자 강제 송환까지 요구했습니다.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원 요구대로 입국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이나 유학생, 교민 문제 등 경제, 외교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입국을 막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HO도 아직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방해하는 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탈리아가 중국행 항공편을 전면 중단하고 일본이 유증상자의 입국 금지를 발표한 것이 참고할 만한 대처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감염증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음 주에 일찍 답변을 내놓는 방안과 상황을 지켜본 뒤에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나 접촉자의 개인정보나 동선이 기록된 관련 보고서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짜 문건까지 인터넷에 유포됐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같은 무분별한 정보 유출이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번째 확진 환자가 발표된 직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확진자 정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시글에 공통으로 첨부된 한 장짜리 문서에는 5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능동 감시 경과와 일상생활 동선까지 자세히 적힌 이 문서는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서 보고용으로 작성한 내부 자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중이고요. 저희도 어떻게 된 건지 내부 문서긴 하거든요. 상황은 저희도 잘 모르는 걸로. 보고서에 5번째 환자가 다녀갔다고 적시된 영화관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소독 작업 등을 위한 조치지만 영화관 이름과 위치가 적힌 보고서가 유포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확진자 4명이 한꺼번에 추가됐을 때는 비슷한 형식의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또 유출됐습니다. 확진 환자 3명의 정보와 동선이 적힌 이 문건은 결국 거짓으로 확인됐지만 잇따른 소동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의뢰하였다라고 오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부 보고서 유출에 가짜 보고서 유포까지 가뜩이나 불안한 시민들에게는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는 상황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연아 기자와 함께 당국의 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차 감염자까지 나와서 걱정이 크고요. 아마 당국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걸 어떻게든 처음부터 막으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역사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집중하고 있는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요. 지역사회 감염 사례 증가에 따라서 확산 방지 대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감염자의 가족, 지인 등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고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환자는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어서 감염병 위기 경보는 현행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정부는 일단 의심자에 대해서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사회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요. 이동형 흉부 방사선 촬영 장비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의심자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진단과 평가를 받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또 의심자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에 해당되지 않아도요. 의사 자체 판단에 따라서 검사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요. 선제적 입원 격리도 가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반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하고 막 섞이지 않도록 이제 선별 진료소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요. 일단 질병관리본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지역별 선별 진료소 현황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지역병원들이 지정이 됐는데요. 대학병원이나 보건소, 의료원 등이 됩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51곳이 있고요. 부산은 부산 성모병원 등 28곳, 그리고 대구는 계명대 동산병원 등 15곳 등 제주까지 총 503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들이 비교적 좀 빠른 속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중국 우한을 다녀온 사람 그리고 그들의 아주 가까운 사람 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멈췄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긴 한데 이제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려니까 근데 각 지자체별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서울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시는 역학조사관을 기존의 4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요. 바이러스 검사 단계도 좀 더 줄여서 검사 시간을 기존에 이제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별진료소도요. 58곳으로 늘리고 그리고 서울의료원,
일반 이제 응급실이 있는데 이거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자 전용 응급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시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또 앞으로 25개의 자치구와 서울시가 매주 대책회의를 열고 상황도 공유하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보면 또 도심에서 의심 신고자 100여 명으로 집계되는 경북도 쪽이 있는데요. 경북도 쪽도 담당 대책반을 격상시키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 간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사실상 그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선별진료소 확대 그리고 검역 강화 등 공통된 대책을 직접 실행 중인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열리는 뭐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또 사람들이 늘 많이 모이게 되는 시설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통제를 하거나 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을 끝으로요. 서울광장이랑 노들섬에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조기 폐장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 계획된 행사 일정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뭐 대구시에서도 다음 달 계획된 뭐 민주운동 60주년 음악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연기가 됐고요. 뭐 전북 완주나 경남 양산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지역 행사로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이 부분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또 이제 곧 졸업식과 입학식을 앞두고 그러네요. 있는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대 그리고 뭐 청주, 서원대 등 충북도 내 5개나 뭐 이런 다른 지역 내 대학들도요. 입학식, 졸업식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겠다고 밝혔고요. 일부 대학교 중에서는 관련 행사를 온라인과 SNS로 생중계하겠다. 라고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공장들의 창문이 깨졌고 폭발 음이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스팀 보일러 작동 중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에 공장 지붕을 뚫고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산산조각난 건물 잔해는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강력한 폭발로 인해 100여 미터 떨어진 건물 CCTV마저 출렁이듯 크게 흔들립니다. 사고 현장에서 20-30m 정도 떨어진 근처 공장입니다. 이 폭발 당시 충격으로 이곳 건물 유리창도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가죽 가공업체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오전 11시 20분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70대 조모 씨와 나이지리아 출신 노동자 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도 여러 명 발생했습니다. 창문이 다 깨져갖고 일단 큰 폭발이 일어나서 자네들이 폭탄 한 방 맞은 것 같죠. 다친 사람들 들것에 실려 나가더라고요.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2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폭발 충격으로 공장 건물 6동 가운데 일부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폭발이 난 곳은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보일러실에 그 스팀 용도로 쓰이는 그런 보일러기가 설치된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요. 스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폭발 당시 보일러실 작업 상황 등을 조사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김시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진입로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4명이 파묻혔습니다. 네, 땅을 파고 빗물관을 묻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소방대원과 경찰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잠시 뒤 흙더미에서 구조된 근로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광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건 오전 10시쯤. 흙더미에 묻힌 작업자 4명은 사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원 구조됐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깊이 2m를 파내려가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흙더미가 무너져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굳은 땅이 아니라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조자는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머리 부분까지 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호흡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는 근로자들이 빗물관을 묻기 위해 땅을 깊이 파다가 났습니다. 누워가지고 개인들 직접 사필에서 파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 옆에 흙들이 무너지면서 오는 겁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여야간 최고위급 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당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엉뚱한 말실수들이 이어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지도부 모두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임을 온몸으로 알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가 재난을 정쟁에 이용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범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를 열어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검역법을 바꾸고 예비비 편성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진료비, 환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까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목적 예비비 편성도 필요하다면 적극. 중앙당 차원의 모금운동 제안에 예정됐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까지 미루면서 총선보다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분위기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열흘 정도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을 중단하자며 사실상의 선거운동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악수했던 손을 또 이 사람하고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수는. 그리고 명함을 그 손으로 또 계속 명함을 나누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이상. 정작 문제는 안에서 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가짜뉴스를 경고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2차 감염자가 보건소 근무자라고 돌출 발언을 했다가 당에서 실수였다며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보건소 종사자라 다행이라고 부연 설명해 쓸데없는 논란까지 키웠습니다. 당 특위위원장인 김상희 의원 역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발열 체크 기준이 1도 차이 난다고 사실관계를 잘못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에 국가 재난 상황까지 겹치면서 집권여당 민주당으로선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하루하루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중도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겠다며 출범했는데 통합의 구상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범중도 보수의 정통 세력이 되겠다며 10대 과제를 내걸었는데요. 결국 공천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통합 조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범중도 보수 세력을 통합하겠다며 꾸려진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논의 결과를 1차로 발표했습니다. 첫 회의가 있은 뒤 보름 만입니다. 통합신당이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유일한 범중도 보수의 정통 세력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와 정권 상대 국정조사, 특검 등 10대 과제를 내걸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세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전진당 이현주 대표 등이 참석해 통합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우리공화당을 뺀 범중도 보수연합의 최대치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큰 대의 앞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별도 통합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황 대표와 비공개 협상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직접 만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황 대표는 또 다른 통합 조각으로 꼽히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측이 별다른 호응이 없다며 거리 두기에 나섰고 안 전 의원도 아예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되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호소드리러 왔다고 공항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일관됩니다. 이처럼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합의 어려움은 구체적인 통합 조건을 논의할 때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에 갈수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통합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공천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면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 결국 공천 부분이 통합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범중도 보수 연합의 안철수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빠져 있죠. 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안 전 의원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다음 달 2일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안철수 신당은 안 전 의원이 강조했던 것처럼 실용적인 중도 정당을 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들은 비례대표가 대다수인데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실제 탈당에 나서기보다는 정치적인 탈당을 선언하고 안 전 의원과 함께 행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이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데 21대 국회로 넘기지 않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인호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제시됐습니다.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곧바로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에서는 하위 법령 정비와 조직과 인력 개편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경찰 개혁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경찰개혁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20대 국회 회기 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화 발표에 앞서 정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다음 달 3일 인사발령 이후 팀을 꾸린 뒤 올해 7월까지 법령 개정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 장관은 기획부서와 조직 개편을 담당할 조직부서 그리고 법령 개정을 위한 부서까지 모두 3개 팀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월부터 법령안의 초안을 만든 뒤 5월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7월까지는 법령안을 확정 짓겠다며 후속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미루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예정된 결심 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3월 25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는 전날 대법원의 직권남용죄 관련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관련되는 것이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권남용과 관련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인지 등에 대해 각 주장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포근한 날씨 속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온도차가 심해지며 면역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2월의 첫날인 이번 주말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건강에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데다 주말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초미세먼지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겨울 추위가 찾아와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올해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층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5일 전후에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그동안 워낙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온차가 무척 심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오신 의견과 제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9330님, 중국과 WHO, 세계보건기구가 너무 늦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히 늦췄다는 비판이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 WHO도 중국의 어떤 확정 발표를 기다리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0079님은요. 보건당국 관계자분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2813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Y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들려드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혼자가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한